커버 오프너 가을 야구 특집 드디어 이제 한국 시리즈 프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재우 위원, 허진명 팀장과 한국 시리즈 전망해 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한국 시리즈 매치업이 결정이 났습니다. LG는 뭐 고은 한 3주 가까이 쉬면서 올라올 팀을 기다렸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한화가 정규 시즌 2위였는데 결국 플레이오프까지 치르면서 5차전 끝에 LG의 상대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1, 2위 맞대결, 뭐 정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두 팀의 대결 정규 시즌에도 8승 7패 1무승부였거든요. 정말 치열했죠.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뭐 LG 입장에서는 좀 충분한 휴식, 또 그리고 반대로 하나 입장에서는 삼성과 힘겨운 최종전까지 가는 지금 혈투를 벌이고 올라왔어요. 단 하루의 휴식을 갖고 들어가면서 뭐 5차전 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1, 2선발 폰세와 와이스를 다 쓰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뭐 LG가 조금은 유리한 고지에서 일단 시리즈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유현진 선수를 1선발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어쨌든 다시 그 두 명의 외국인 선수를 쓰려면 3, 4차전 대전까지 내려가야 되고 시리즈를 어쨌든 길게 본다면 이 두 명의 외국인 선수를 딱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죠. 일정상. 그러니까 최대한 4번에서 5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1, 2차전을 못 나오기 때문에 아마 폰세 선수가 3, 7차전을 나오고 와이스 선수가 4차전이 나오고 7차전 불펜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건 좀 오래가는 그렇죠. 시리즈이기 때문에 먼 좀 미래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두 번 정도가 이제 사용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되었죠. 그렇죠. 결국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이런 일정상 하나가 좀 불리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두 선수 폰세 와이스가 1, 2차전 선발에 나올 수 있었더라면 5, 6차전을 쓰고 심지어는 불펜까지 한번 대기를 시키면서 최대전을 한 5번까지도 선수를 돌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3차전, 4차전 선발을 나오게 된다는 얘기는 아무리 많이 써도 4번, 3번 이상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차전에 이 두 선수를 쓸 가능성은 정말 낮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서 이 3, 4, 5차전 중에 앞선 두 경기, 3, 4차전에 두 선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를 충분하게 쓰면서 그 경기를 잡을 생각. 그러니까 시리즈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선수를 쓸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선수들이 최대한 몸의 상태가 좋게 들어가서 그 경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쓰거나 이런 거는 사실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은 지금 한화는 1차전 유현진, 2차전 문동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문동주를 선발로 쓰겠다고 일단 김경훈 감독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LG는 뭐 두 명의 외국인 투수를 쓰겠는데 어떤 순서로 쓸까요? 이것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 기록적으로 보자면 치리노스가 1차전 선발 나오는 게 키리노스 좋은 게 치리노스가 3경기 1승 1패인데 ERA는 1.40이에요. 1.40이요? 네. 상당히 좋았고 토러스 선수는 한 경기 나와서 6이닝 2실점을 기록을 해서 뭐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치리노스 선수부터 시작을 하는 게 LG 입장에서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치리노스 선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싱커볼 투수 그렇죠. 또 그리고 본인의 주무기가 스플리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라운드볼 유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조금 더 1차전 선발 투수가 길게 던질 수 있으면은 처음부터 불펜. 왜냐하면 시즌 후반에 LG 트윈스가 상당히 좀 불펜이 좀 상황이 좋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미들 선수가 많지 않은 상황. 물론 이제 쉬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뭐 한덕주 선수 신경 많이 쓰고 이정용 선수도 신경 많이 쓰고 장현식 선수 살리려고 애도록하고 있지만은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1차전을 꼭 잡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뭐 양팀 감독이 비슷할 텐데 조금이라도 길게 던질 가능성이 있는. 왜냐하면 치리노스가 공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라운드볼 유도가 많으니까 적은 투구수로 이닝을 빨리 갈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치리노스 쪽으로 조금 무게감이 실리는데 연경원 감독의 스타일상 또 허를 찌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을 보자면 치리노스고 고점을 보자면 토러스트긴 해요. 그러니까 치리노스는 저점이 낮은 선수죠. 그렇죠. 그래서
한 6이닝 2실점 정도를 충분히 기대는 할 만하고 7위 토러스트 선수는 저점도 낮지만 고점도 매우 높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몸 상태가 좋아서 하나 선수들이 공략을 못하면 기본 7이닝은 던질 수 있을 만한 구위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연결 감독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 한화는 말씀드린 대로 유현진, 문동주인데 유현진 선수는 LG전에 굉장히 강했던 시즌 기록이 있는 맞습니다. 반면에 네. 문동주 선수는 4게임을 나왔는데 ERA가 7.04예요. 이 부분 조금 뭐 어쨌든 정규 시즌 기록이긴 한데 걱정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시리즈에 들어가는 입장이고 이 기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번 포스시즌이 예 정말 이런 정배보다 맞아요. 오히려 역배 쪽에 좀 몰리는 경우 많고 사실 뭐 5차전 한화가 승리하면서 해피엔드로 끝났지만은 네. 1, 2차전에 이 두 선수를 네. 공략당하는 걸 봤을 때 사실 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그럼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는 예를 들어서 유현진 선수가 물론 정규 시즌 또 예전부터 워낙 그러니까 LG에게 안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천적이죠, 진짜. 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적인데 나으시고 5일째 등판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정규 시즌에도 김경문 감독이 유현진 선수 아시다시피 3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그럼요. 투구수 조절이나 이런 거 상당히 맞춰줬는데 어떤 유현진 선수도 나으시고 나온다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고 네. 그래도 도움되는 건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LG고 잠실구장 넓은 아무래도 라팍에서 지난번에 홈런 2방에 맞습니다. 조기 강판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5일째 등판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요. 기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현진 선수가 한국 이제 KBO 복귀 후에 LG전이 7경기 나와서 ERA가 1.36입니다. 1.36이요? 네, 39.2이닝 동안 6자책이에요. 매우 강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 문동주 선수가 올 시즌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기록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대전에서 2경기는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 거의 선두 경쟁 때 예, 예, 한번 예. 나와서 0.2이닝 6실점 그때 하셨죠. 최소 이닝 네, 가지고 맞아요. 내려갔었죠. 그리고 예. 3.2이닝 4실점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대전에서는 매우 안 좋은데 대전에서 안 좋았어요? 네, 이번에 잠실에서 등판할 예정이 높잖아요. 잠실에서 2경기 나왔는데 올 시즌에 5이닝 무실점, 그다음에 6이닝 2실점이었어요. 잠실에서는 힘이 또 있네. 문동 선수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요건 좀 나눠서 봐야 될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제 유현진 선수도 잠실이 좀 편해하는 이유가 올해 잠실에서 2게임 나왔는데 제로입니다. 한 점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여기서 내가 장타에 대한 아무래도 위험도가 낮다는 게 사실 뭐 유현진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수들이 난 잠실 싫어하는 선수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유현진 선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하나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리즈 첫 경기 그렇죠. 예, 타자들이 뭐 청백전을 치르고 연습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1차전 타격감은 모든 감독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유현진 선수처럼 차라리 이건 힘으로 뭐 빠른 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넣었다 뺐다 그렇죠. 힘 조절 흔히 얘기하는 체인지업 페이스를 너무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이런데 또 LG 타자들이 말려들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 당연히 이천 캠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천에서 지금 LG가 합숙을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유현진이든 물론 이제 삼성이 올라올 것도 대비를 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한화에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유현진이라든가 문동주라든가 이런 그 와이스 폰세 이런 투수에 대한 해법을 나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LG는.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이 올라오는 것도 대비를 해놨겠지만 네. 뭐 일단 2위 팀이었으니까 그럼요. 네, 일단은 정배는 그 당시에는 하나가 유리했던 건 사실이니까 하나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는 분명히 했을 테고 사실 재밌는 기록이 있다면 올해 양 팀이 잠실에서 승부를 했을 때 LG가 7승 2패로 매우 좋았습니다. LG가 압도적이네요. 네, 반면 대전으로 넘어가면 하나가 5승 1패 1무를 매우 좋습니다. 홈에서 세네. 홈에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LG 입장에서는 잠실 2경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연기혁 감독은 잠실 경기 2경기를 다 노릴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네, 당연히 다 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유현진 선수나 문동주 선수는 뭐 특히
정말 이 포스트 시즌의 기세가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결코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1, 2선발이 아닌 경기를 다 잡을 생각, 홈에서. 그쵸.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록까지 홈에서 유리한 기록이 있으니까 잡을 생각을 할 거고, 반대로 김경문 감독은 1승 1패하고 그렇죠. 홈에 가서 3, 4고 다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보면 잠실에서 2승을 가느냐 1승 1패를 가느냐 아주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이번 시리즈의 중요한 키가 되겠네요. 그죠? 저는 잠실에서 만약에 이제 LG가 2승을 하면 금방 끝날 것 같고, 저는 한화가 2승을 하면 금방 끝나지 않더라도 하나가 유리한 건 분명한 그렇죠. 거고, 네네. 1승 1패를 하는 순간 저는 최소 6차전 이상은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뭐 하나가 분명히 5차전까지 해서 체력을 많이 쏟고 온 건 소모를 맞지만 하면, 네. 어쨌든 2위 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체력 소모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5게임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첫 두 경기가 LG 입장에서는 매우까지는 아니어도 유리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그 대목도 한번 저희가 이제 프리뷰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네네. 다저스는 4차전을 끝내서 오래 쉬었고 그렇죠. 토론토는 7차전까지 치러서 거의 그 리듬 갖고 이틀 지금 3일 쉬고 이제 내일 경기를 하죠. 갖게 되는데 네네. 사실 그런 건 당연히 다저스가 유리하다라고 느꼈는데 그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은 토론토 이 분위기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흔히 얘기해서 뭐 혹시 아까 너무 시간 한참 됐네요. 네. 오늘 3시 반에 저희가 했었던 지금 물부 뭐 오픈에서. 물부 오픈어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ESPN의 19명의 전문가 중에서 18명이 다저스의 우세. 근데 이제 거기에 소수가 한 명이고 제가 이제 다른 사이트도 봤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죠. 네, 다저스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토 얘기하시는 분은 맞다. 지금 방망이 기세가 너무 네. 좋다. 상하이 타선 다 살아나 있다. 보비셋이 가세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유리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이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중심 타선의 지금 타격감이 3, 4, 5번 그렇죠. 극강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하루 쉬고 바로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가 상당히 좋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이번 시리즈 1차전 들어갈 때보다 하나가 생각보다 방망이 기세가 1차전부터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차전에서 이미 9득점을 했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컸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LG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LG의 특징은 아무래도 잠실구장 쓰면서 장타를 치는 선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많지는 않은데 득점을 올리는 루트는 하나보다 더 다양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일단 기록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3번, 5번 타순이 네. 타율 4할 7리, 어우. 4홈런에 23타점이었어요. 23타. 셋이 합쳐 23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5경기 동안 중심 타선이 재활약을 다 해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5차전에서 중심 타선의 활약으로 올라갔고 생각보다 이제 하루 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LG를 만나는 점은 하나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대목도 하나에겐 나쁘지 않고 특히 이제 LG가 과연 이제 1, 2차전을 다 잡고 가려면 물론 이제 시리즈 전체적으로 다 잡고 그러니까 4승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여러 선수들이 특히 잘해야 되지만 특히 LG 쪽에서는 요 선수가 조금 더 활약을 펼쳐주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뭐 키플레이어 네. 이런 선수들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문보경 선수. 문보경. 저하고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네. 문보경 선수가 이제 9월 달부터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9월부터 시즌 끝날 때까지 타율이 1할 4푼 8리였습니다. 맞아요. 걱정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영역 감독 성격상 분명히 그러니까 모레 4번 타자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근데 기회를 여기서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약간 라이벌 같게 문보경 노시환이 그렇죠. 라이벌이 삼루수. 약간 있는 4번 타자 3루수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또 기싸움이나 이런 거 지지 않으려면 저는 문보경 선수가 노시환 선수만큼은 해줘야 LG가 득점 내기 훨씬 더 쉬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삼성만큼은 아니지만은 오스틴 선수 만약에 문보경 선수가 타격감을 네. 못 살린다. 그러면은 오스틴 선수가 집중 견제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한화가
사실 삼성과의 플레이오프에서 고전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김영웅이라는 선수 말고도 김영웅 선수 뭐 당연히겠지만 큰 거 치는 선수들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 경기가 5차전까지 가게 되고 하나가 정말 진땀 승리를 가져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LG 같은 경우도 오스틴 선수는 또 30개 이상의 홈런을 치는 거포입니다. 그럼요. 근데 문보경 선수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치 마지막 5차전에서 김영웅 선수를 두 번이나 볼넷으로 네.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오스틴에게 벌어지게 되면은 중심 타선의 화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문보경 선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문보경 선수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한화는 그렇다면 역시 물론 이제 중심 타선이 네. 또 한 번 살아나겠습니다만 중심 타선 외에도 누군가가 좀 살아난다면 그건 누가 돼야 될까요? 저는 뭐 아까 저희 클로저 방송 때 얘기 잠깐 했지만 하위 타선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예, 좀 이렇게 리프레시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LG 상대로 좋았던 선수가 황영묵, 네, 이도윤 황영묵, 선수가 좋았어요. 이도윤. 예. 그러니까 황영묵, 이도윤 선수가 LG 상대로 황영묵 선수는 타율 4할 9리고요. 홈런도 있었고요. 네. 네, 이도윤 선수도 3할 2푼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하위 타선이 좀 고민인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 이 두 선수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 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금 저기 심우준, 심우준과 하주석. 하주석 선수가 잘해주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공격에서 조금 이제 특히 심우준 선수는 그렇죠. 조금 이제 돌파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대신 이도윤 선수라든가 황영욱 선수를 써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좀 말씀드려서 포스트 시즌에는 어느 팀 상대 성적은 저는 안 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상대 투수 또는 일정 불펜 투수하고 특히 이제 그쪽에 승리계 투죠. 그렇죠. 그 성적이 훨씬 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영묵이나 이도윤 선수를 상대 투수와의 전적을 보면서 쓸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주석 선수까지, 그러니까 1번 타자, 6번 타자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 7, 8, 9번에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너무 차이가 나. 이건 삼성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 아마 LG 측에서는 하나의 중심 타선 3, 4, 5번을 막으면은 우리는 그렇죠. 승리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당연히 맞습니다.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막혔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LG 같은 경우는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맞아요. 이 얘기 뭐냐면은 1, 2번 타자 뭐 신민재 나오고 홍창기 나오고 특히 9번에 박혜민 선수 이렇게 다 뛰죠. 뛰면서 예, 점수를 또 낼 수 있는 상대를 흔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위 타선에서 너무 처지게 된다.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 입장에서는 LG에게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네. 또 하나 사실은 지금 한국 시리즈를 갖는 이 두 팀 경기 이 시리즈를 앞두고 걱정이 되는 것은 양 팀의 수비인데 아무래도 이제 한화는 뭐 경기를 좀 치르면서 오긴 했습니다만 많은 경기는 아니었고 말씀하신 대로 LG는 수비가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팀이고 맞습니다. 특히 정규 시즌 경기할 때 보면 유격수 오주환이라든가 중견수 박혜민에게 안타성 타구가 많이 잡히는 그 한화 게임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하나가 특히 5차전에 사실 이기긴 했지만 수비 불안이 분명히 네, 있었기 네. 때문에 이게 저는 삼성이 지쳐서 좀 이게 많은 점수가 안 났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LG한테는 저는 안 통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수비로는. 그렇기 때문에 수비에 분명히 집중할 필요 있고 LG 입장에서는 결국 박혜민 선수가 그 시즌 초반에 하나랑 할 때 분명히 몇 개 엄청나게 잡아준 게 잘했죠. 분위기가 상당히 그럼요.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도 안타가 될 만한 타구를 몇 개 잡아주면서 투수를 도우면서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면 LG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김경문 감독의 고민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외야 수비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밀립니다. 맞아요. 확연하게 지금 LG에게 밀리고 있어요. 그럼 내야에서 왜 방망이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심우준 선수 계속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황영목 선수나 이도윤 선수를 경기 중반 이후에 뒤지는 경기에 이제 뒤지고 있으니까 쫓아가야 되니까 이럴 때는 쓸 수 있는데 사실 외야 수비도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좌우가 다 불안해요. 맞아요. 예, 다 불안한 상황인데 황영묵 선수도 아시다시피 네. 수비의 안정성은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리고 이도윤 선수도 예를 들어서 심우준 선수보다는 또 수비에 있어서만큼은
역시 좀 떨어진다는 떨어지죠. 평가를 받고 있는 네.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는 김경문 감독의 고민이다. 이 선수를 선발 출장시켰을 때 그렇죠. 공격력에서는 어느 정도의 업그레이드 원할 수 있지만 수비 부분에서의 그 불안감. 왜냐하면은 하나는 믿고 가는 건 역시 마운드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까지 마운드인데 마운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수비가 역시 받쳐줘야 되는데 외야 수비도 못 믿는 마음 이게 강한데 네. 내야까지 불안감 주게 되면 이 마운드의 부담감이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확실히 지금 전력은 LG가 앞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이건 정규 시즌 기록에도 잘 나타나는 부분이고 뭐 일단 쉬었던 것도 있고 그렇다면 이번 시리즈의 그 전력 외에 뭔가 좀 더 일종의 엑스팩터? 요건 의외의 변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뭐, 시리즈의 그 네. 성패를 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거는 아무도 신경 못 쓰지만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신경을 덜 쓰지만. 저는 결국은 두 감독님의 작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여기 이제 염경엽 감독이 과연 적재적소의 작전을 잘 쓰는 감독이기도 하지만 한편에 이제 반대에서는 이제 약간 무모한 느낌의 작전도 쓰실 양날의 때가- 검이죠. 네, 그렇죠. 양날의 검. 검이신데 네. 이 양날의 검이 긍정적으로 갈지 아니면 팀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바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김경문 감독님도 물론 작전을 많이 쓰는 감독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작전을 썼을 때 성공을 하면서 득점도 하고 분위기가 이제 넘어오는 이런 작전이 되느냐 두 팀 다. 작전을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풀카운트에서 삼진이 되고 2루에서 도루 아웃이 되면서 더블 아웃이 되는 상황이 오느냐. 이런 작전의 성공 여부가 이번 시리즈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늘 주장하는데요. 이 포스트 시즌 단기전입니다. 단기전에서 이게 허를 찌르는 것과 그리고 물정을 모르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작전을 펼쳐서 오히려 그게 경기에 맥이 끊어지면 오히려 잃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맞아요. 예,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특히 전력이 좀 우위가 있다라고 평가되는 팀에 있어서는 그런 걸 최대한 줄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경기의 흐름이 중반 이후에 우리가 불리하게 가거나 시리즈 자체가 불리하게 간다. 그러면은 정말 어떤 무리수를 던져서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 삼성이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잘 싸웠습니다만은 번트 작전 한 번밖에 성공 못 거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볼 카운트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꾼다거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이게 내가 성공했을 때 이거 되게 웃기거든요. 우리 감독님들이 되게 보수적이세요. 맞아요. 보면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쪽을 먼저 크게 보신단 말이에요. 크게 보시면서 그런 건 되게 그런데 경기에서 작전 쓰는 데는 또 의외로 과감한. 과감하시죠. 과감하고 그때는 성공하실 걸 또 많이 생각을 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한 짓 하지 말아달라.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양 팀 감독의 어떤 성향까지 저희가 네. 확인을 해봤는데 어쨌든 승패는 시리즈의 네. 승패는 사실은 뭐 선발도 중요하고 타자들도 중요합니다만 이번 그 플레이오프를 보면 불펜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아우, 거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양 팀의 마무리 쪽 얘기를 조금 하면서 필승조 얘기를 좀 하면서 전체적인 좀 프리뷰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한화는 아직도 김서현에 대한 물음표 이거 어떻게 해고를 할 건지 만약 김서현이 더 계속 플레이오프처럼 불안하다 이렇게 되면 사실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동주 선수까지 선발로 간다고 그러니까. 하면 이거는 더 김서현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김서현 선수가 만약에 LG전까지 한국 시리즈에서까지 그러면 이거는 투수진에 대한 고민이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김경문 감독이 아마 제일 마음에 큰 짐을 지고 가는 게 김서현 선수입니다. 김서현 선수에 대한 뭐 인터뷰 통해서 미안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서현 선수를 못 살리고 간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와이스 선수 점수차 벌어졌을 때 내리고 김서현을 한번 써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김서현 선수가 근데 이 점수차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또 불안한 투구력을 보였다. 그럼 마음속으로 정말 지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근데 결국 이 선수가 두 경기에서 모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는 가운데 지금 중요한 한국 시리즈 가게 된 게 그렇죠. 제일 큰 부담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마무리 투수인데. 그러니까요. 예. 문동주 선수는 지금 선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믿을 수 있는 정우주 선수예요. 지금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김경문 감독이 보여준 거는 다른 선수 믿는 선수가 없어요. 맞아요. 박상원 선수, 한승혁 선수 썼다가 실패를 지금 본 그렇죠. 상황이죠. 그러면 이들이 결국은 박상원, 한승혁, 김서현이 7, 8, 9를 맡았던 정규 시즌을 끌고 왔던 우리의 승리의 투수 아닙니까? 맞아요. 그 중에 하나 김서현 선수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죠. 맞아요. 한승혁 선수 믿지 못하죠. 박상원 선수 쓰임새 보면은 박상원 선수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습니다. 맞아요. 엄청난 큰 숙제. 왜냐하면 저는 불펜의 뎁스가 하나의 강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한국 시리즈 가는 게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에 그 한국 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불펜 투수 하면 누가 생각나면 문동주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불펜 투수를 한 10명을 데리고 왔는데 네. 생각나는 선수는 문동주 선수 한 명이에요.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송재우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매우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김서현 선수를 못 쓰면 그 시험을 네. 못 해보면서 저는 문동주 선수가 선발로 가는 것도 불안한 네,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김서현 선수가 만약에 5차전을 잘 던져서 마무리가 됐으면 마음 놓고 선발로 가고 그냥 그렇죠. 던져도 돼 하면 되고 정우수 선수를 만약에 김서현 선수 앞쪽에 붙인다든지 뭐 이런 네.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김서현 선수가 5차전 던져서 여기서도 불안감을 노출해. 그러면 이제 이제는 못 쓰겠다라고 그렇죠. 했으면 이건 뭐 정리 네, 그러면 문동 선수가 선발이 아니라 불펜 구원 쪽으로 빼고 지난번에 이제 그 불펜 데이를 했던 것처럼 정우 정우주를 선수를 선발로. 다시 선발로 쓰는 이런 이제 그걸 생각했을 텐데 김서현 선수가 물음표를 남기고 가는 바람에 당장 1차전, 2차전에 써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 있게 쓰실 수가 있을지. 네, 물론 인터뷰에서는 자신 있게 쓰신다고는 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서현 선수를 1, 2차전 잠실에서 경기할 때 어떤 형태든 꼭 써 보셔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예. 쓰면서 아무래도 잠실구장에서는 큰 타구에 넓고. 대한 좀 공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 여기서 네가 좀 살아나 그래야지 이 시리즈 한화가 한마디로 비벼볼 만한 그럼요. 그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1차전이 유현진이고 2차전이 문동주면 결국 승부의 키는 불펜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그럼요. 높아요. 그럼요. 근데 김서현이 플레이오프 때처럼 불안하다 이러면 사실 1승 1패 어쩌면 2패를 하고 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쉽지 않아지는 거죠. 하나의 반면에 LG도 시즌 막판에 불펜이 좀 불안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LG는 지금 LG 팬분들이나 뭐 코칭 스태프가 믿는 불펜은 3명인 것 같아요. 유영찬, 김진성, 김영우. 김영우 딱 셋이죠. 근데 시즌 요- 막판에 딱 그 선수. 네, 요 세 선수밖에 거의 필승조가 없었어요. 나머지 결국은 이제 LG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현식, 함덕주, 이정용 요 세 선수죠. 네, 네, 네. 이 세 선수가 지금 말한 필승조 3명을 보필할 수 있으면 LG는 불펜 뎁스가 두꺼워지는 거고 이 3명이 불안감을 노출하면 저는 하나랑 뎁스는 비슷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셋을 살리는 게 영규혁 감독의 목표였는데 이게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어떻게 발휘가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충 저희가 얘기를 듣게 박시원 선수를 또 엔트리에 맞습니다. 집어넣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2023년도에도 LG가 김범석 선수를 엔트리에 넣었었잖아요. 그런 케이스로 케이스로 넣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들리는 이제 뉴스들에 따르면 박시원 선수의 공이 상당히 좋다라는 좋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마 생각은 하시겠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고졸 신인이다 보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필승조에서 뭔가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 등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송승기 선수를 지금 불펜 네, 그렇죠. 로 쓰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뭐 함덕주 선수가 뭐 청백전이나 이런 데서 좀 구속도 올라오고 나아진다고 하는데 뚜껑 열어볼 때까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마땅한 자완 불펜이 없어요. 물론 꼭 있어야 된다 뭐는 없습니다만 송승기 선수가 5선발로서 좋은 역할을 했고 웬만한 타 팀에서는 그냥 선발 경쟁에서 들어갈 수 있는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송승기 선수 누군가 이번에 포스트 시즌 보시면 느꼈겠습니다만 멀티이닝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아무래도 선발 투수로 시즌 내내 뛰었던 송승기 선수는 아마 제가 볼 때 이 LG에서는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 될 것 같아요. 네. 자완 불펜이 거의 없다시피 한 팀이라 저는 송승기 선수는 나올 타자들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단 1, 2, 3번. 네. 손아섭, 손아섭, 리베라토, 리베라토, 문현빈. 그럼요. 네, 네. 요때 아마 등판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송승기 선수가 특별히 우타자에게 큰 약점을 맞습니다.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길게 쓰면서 가고 선발 투수가 조금 흔들릴 때 그렇죠. 바로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는 하나 쪽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1, 2차전에 써야 될 선수가 김세현하고 엄상백입니다. 엄상백 플레이오프 딱 한 경기 나와서 맞아요. 홈런 맞았는데 그 뒤에 타자를 깔끔하게 맞고 맞아요. 내려갔어요. 엄상백 선수 살려야 돼요. 지금 하나는 뭐 이 선수의 계약 때문에 살리라는 게 아니라 이 선수를 살려야지 불펜에 힘이 나고 아무래도 지금 7차전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번에는 아마 하나도 로스터에 투수를 더 늘려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플레이오프를 어렵게 올라왔지만 네. 사실은 한화가 말씀하셨던 대로 뭐 김서현, 엄상백, 그러니까 지금 정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투수 운용이기 때문에 네. 이게 5게임은 모르겠으면 7게임은 이게 그렇게 못 가거든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해법이 이번 한국 시리즈에 한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국 시리즈 몇 차전까지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이 팀이 좀 유리할 것 같다. 몇 차전에 어느 팀 마지막으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몇 저는 차전? 6차전 6차전. LG 6차전에 LG 봅니다. 저도 LG가 우승을 한다면은 저도 6차전 4승 2패. 한화는 이기려면 7차전. 5차전입니다. 아, 5차전이요? 사승 아, 이패. 바로 대전에서 끝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는. 더 가면 위험하다. 네, 저는 그러니까 대전에서 벗어나고 만약에 잠실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LG. LG. 그러니까 저는 이번만큼은 하나가 저는 장거리 싸움 안 된다고 봅니다. 속전속고 대전에서 끝내. 대전에서 끝내라. 그게 하고. 사실 밑에 팀들이 해야 될 전략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길어지면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뭐 삼성도 사실 길어지니까 힘들어진 거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 입장에서는 초전 박살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해서 이제 우승하면 4승 1패. LG는 4승 2패. 2패. 네, 이야, 이렇게 또 깔끔하게 네. 정리해 주셨네요. 네. 저만 너무 한쪽만 얘기한 거 아닌지. 아니요, 잘했어요. 네. 네, 네. 어쨌든 뚜껑은 네. 열어봐야 되고 첫 번째 경기부터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이겠네요. 저희 방송 그렇죠. 나갈 방송 때는. 나갈 맞습니다. 땐. 네. 하여튼 이번 한국 시리즈 과연 어느 팀이 최정상에 오르면서 2025년의 챔피언이 될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크보 오프너 또 크보 클로저 경기 전 경기 후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프리뷰였습니다.